이번 시간은 1-2단원의 첫 시간으로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선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의 뜻과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가정부터 우리들이 모여 공부하는 학급과 학교,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지역, 국가와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폭력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합니다. 함께 문제, 원만, 해결, 과정 정도가 중요한 단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는 국회나 정부에서 하는 나란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여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럼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는 것도 정치에 해당합니다. 학급에서 청소 당번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문제, 학급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일지, 그런 것들로 학급 회의를 하는 것도 정치이고요. 학교에서 전교 어린이회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전교 임원 선거를 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또 지역에서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을 어디에 지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혹은 우리 학교 앞 개포주공 아파트를 보니 주차 문제가 심각하긴 하던데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주민회의 역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민주주의의 뜻과 기본 정신 공부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과 관계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생자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이런 학급 회의 혹은 전교 회의에서 신분을 따지거나 재산을 따지거나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뭐 너는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구분 짓지 않지요? 지역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공청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고요. 지방의회에선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지역 살림과 관련된 일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또 신분, 재산, 성별, 인종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으로는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복잡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대표자를 뽑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하는데요. 이렇듯 선거는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4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뜻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선거는 이 4개 중에 무엇일까요? 평등 선거는 이 4 중에 무엇일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각각의 뜻에 알맞게 연결을 지어 보세요. 머릿속으로. 고민해 보았나요? 그럼 영상을 통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선거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평등 선거는 누구나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직접 선거는 투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며, 비밀 선거는 자신이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는 것을 뜻하지요. 연결해보면 보통선거 1번, 평등선거 4번, 직접선거 2번, 비밀선거 3번. 여러분이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뜻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보통선거는 나이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보통 나이로 기억하시고 평등은 한 사람이 한 표씩, 평등은 한 표씩이다. 이 점을 기억해서 둘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찰력이 좋은 친구는 선생님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와 영상에서 보면 보통 선거가 만 19세 이상인데 여기에는 만 18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연필을 들고 교과서 39쪽의 보통 선거에서 19세 이상을 지우고 18이라고 써주세요. 올해 4월, 즉 얼마 전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쳐 써주세요.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살펴봅시다. 줄여서 선관위라고도 합니다. 우리 양전초등학교에서도 전교임원 선거를 할 때 각 반에서 2명 내지 4명의 선관위를 뽑지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친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네, 후보자들의 토론회에 참관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고, 또 투표 진행도 도와주었고, 개표 과정에도 참여해서 공정하게 개표가 되는지 감시를 했었지요. 물론 친구들의 가장 큰 부러움을 사는 것은 수업을 조금 빠진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에서도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영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거에 관한 여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독립기관인데요.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단속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활동도 하지요. 이번 시간은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중요 단어 그리고 그 중요 단어를 활용해서 세 줄 요약을 하신 후에 학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단원 총 복습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